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하셨는데 그렇게 바쁘셨어? 놀러도 다녀왔고요. 주말에 어디? 예산, 예산?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 온천 그 지대 지구에 스플라스 리솜이라고 거기 너무 좋죠. 네, 가서 한 1박 2일 지내다 왔고 가족들과 회사 콘도 이용? 네. 그리고 너무 잘 가신 게 지금 딱 가야 그나마 물놀이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거기 물이 원래 온천수라서 예, 물놀이 좋게 했고요.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여름에 가면 거기는 사람 많아가지고 막 거기도 또 이제 막 붐비거든. 지금도 엄청 붐비는데 그래요? 벌써? 다행히 금요일 토요일로 가서 금토 갔구나. 예, 널널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물반 사람 반이더라고요. 나오는 날 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워터파크는 나이 든 부모한테는 좀 무리더라고요. 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 물속에 오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 나는 왜 그때도 얘기했지만 난 놀이공원 자체를 아예 좋아하기 때문에 워터파크 가서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진짜 거의 워터 슬라이드를 코피 날 정도로 타요, 나는. 너무 많이 타서 어지러워서 더 이상 이제 좀, 안 되겠다. 멀미 날 때 정도까지 나는 타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지금 참 좋은 시절에 갔다고 얘기하는 게 7, 8월에 워터파크 가면은 막 줄 서서 1시간씩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나는 워터파크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놀이공원 가가지고 라이드 기다리는 거는 별로 지루하지가 않은데 워터파크는 쥐약인 게 내가 이를테면 에버랜드 가가지고 티 기다릴 때는 30분씩 기다려도 휴대폰에 있는 전자책을 읽으면 된단 말이야. 또 워터파크에서는 종이책이라든지 휴대폰 같은 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막. 젖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죽음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이번 달 내로 6월 달 내로 워터파크 한번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젊으십니다. 젊으세요. 나는 워터파크를 혼자 다녀.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이제 애가 좋아했고. 그렇지. 저는 좋았던 게 그 다음날 오는 길에 수덕사를 갔었어요. 수덕사도 좋죠.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덕사 뭐 이게 다 얘기를 하셔서 가봤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면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수덕사라는 절은 처음 들어봤고요. 이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고찰이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500년 된 나무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이 절에 가보면 특히 큰 절은 건물마다 이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청이 새로 칠해지고 이렇게 좀 반듯하면 저게 이제 그 긴 역사를 거치는 동안에 뭐 전쟁이 나서 소실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었구나. 그런데 개중에 보면 단청도 다 지워지고 정말 오래된 나무 가 이제 딱 겉에서 봐도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 좋았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막내는 빨리 집에 가자 계속 그러잖아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치. 근데 다음에 혼자 오면 템플 스테이를 한번 하고 싶었고 특히 저는 참 좋았던 게 그 대웅전이 되게 오래된 건물 같더라고요. 단청도 다 지워지고 대웅전 뒤쪽에 뒤로 딱 돌아가니까 그 눈앞에 펼쳐지는 야트막하게 그 바위가 뒤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바위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위로는 그 대웅전의 뒤 처마 하고 이제 그걸 완전히 그 프레임 안에 넣어서 보니까 그렇지.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책이 한 권 떠올랐어요. 어떤 책? 제가 21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21년 전에. 네, 그게 어떤 갑자기 책인데? 생각나서 집에 와서 이 책 아직도 있나? 찾아봤더니 찾아봤어? 있더라고요. 둘 중 하나야. 그 책 분류를 평소에 집에 잘 해놓거나 집에 책이 많지 않거나. 저희가 왜냐면 보통은 왜 책 찾는데 한참 걸리잖아. 근데 하여튼 어떻게 책 제목이 뭔데?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 오, 그런 책이 있어요? 나 처음 듣는데? 이 책은 아마 주문은 힘들 거예요. 갖고 있는 재고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도서관들은 있어요. 참 찾아봤어요. 이게 너무 오래된 책이라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우리 성북구에만 해도 한 두세 권 있더라고요. 세계 어디든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어디에도 있다. 내 집이 있다. 이 수덕사에 가서 제가 왜 이 책이 떠올랐나 왜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자, 수덕사에 갔어요. 그 대웅전 뒤에 가서 고즈넉한 풍경을 봤어요.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템플스테이라는 게 그 어떤 종교적인 공간에 가서 길게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공동체, 단기간의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속세하고 격리된 곳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라는 책이 그런 데 관한 공동체에 관한 책이에요. 그 영성 공동체, 생태 공동체 이런 그 세계 곳곳에 그런 성격의 공동체들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험담을 엮은 책입니다. 오, 괜찮겠네. 출판사는 한겨레. 저자, 그러니까 엮은이 역시 한겨레 신문의 종교 전문 기자. 혹시 조현 기자님? 맞습니다. 그분 책 참 잘 쓰세요. 그분이 그리스 인생 기행인가 철학 기행인가 뭐 그런 그 책도 있고, 맞아. 그분 책 잘 쓰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조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이 책이 2002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초판 낼 당시의 이름은 조연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어요. 오, 그래요? 네. 아마 개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조연현이란 이름으로 기사를 제가 계속 봤었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조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이분이 나하고 같은 해 입사를 하셨네. 나는 96년에 MBC 입사했는데 이분은 96년에 한겨레 입사하셨고, 제가 지금 그리스 인생학교라고 조현 선생님 책이 나도 있거든. 그래서 얼른 책꽂이에서 찾아서 지금 뽑아보니까 되게 반가운 게 여기에 그 저자 친필 사인이 있어요. 김민식님 조현 올림 글에서 그리스 인생학교 이 책 나왔을 때 이게 2012년도인가 그런데 직접 찾아뵙고 그분 북토크 하는데 내가 찾아가서 이 책을 했었거든. 근데 보니까 약간 쓰신 책들이 뭐 그리스 인생학교도 약간 그리스 저기 여행 가서 쓴 책이지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든지 인도 오지 기행, 뭐 은둔, 하늘이 감춘 땅,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내셨네. 제목 지금 이제 불러주신 이 조현, 예, 조현 기자의 책들의 제목을 이제 불러주셨지만 일관성이 있죠. 그러네요. 이분이 종교 전문 기자고 이면서 실제로 영성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많이 하신 걸로 맞아요. 예 보이고요. 제가 또 이 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또 뭐야? 여기에 이제 한 몇 개냐, 한 7, 8개 정도의 그 세계 곳곳에 있는 공동체들 12군데를 다뤘군요. 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조현 기자는 엮은이고요. 조현 기자가 여기서 한 군데 간 것도 있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름 꽤 유명한 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누가 있나 보니까 황대권 선생님 아시죠? 황대권 선생님. 황대권 선생님, 예, 생태학자. 생태학자. 그분이 다녀오신 얘기도 있어요. 예. 유명한 분은 그분이겠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다가 만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널리 알려지신 그런 작가는 아니시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김 작가님이 통역대학원 공부하실 때 은천성 선생님이라고 맞아요. 예. 90년대 후반 수도사 아마 신부님으로 이제 2000년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한국의 이제 통역대학원 준비반에서 전설적인 강사가 계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이분의 영어 수업을 몇 개월 들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분이 영어 당시 강사시면서 그 수사가 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그 가톨릭 공동체인가 보구나. 예, 다녀오신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떼제가 또 여기 나옵니다. 나는 은천성 쌤, 나는 사실은 한민근 쌤이라는 다른 분한테서 나는 이제 배웠었고, 근데 통역대학원은 사실은 입시 학원이 유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한 두세 군데 정도 약간 이렇게 마치 무림계 문파처럼 어디 이렇게 소림파라든지 화산파라든지 근데 그 파 중에 하나의 장문인이신 거죠. 은천 선생님이. 근데 그 쌤이 너무 대단하신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시절에 통역대학원, 입시학원 강사를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서 또 일도 되게 잘하시고 실력 있는 강사인데도 당신의 지향점은 신부님이 되고 수사님이 되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왜 이게 사실 안 맞거든. 영어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약간 왜 속세에서의 이 성공을 꿈꾸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인데, 이분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어떤 그 완성을 향해서 가신다는 게 너무 대단한데 결국은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뚜벅뚜벅.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아우야.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한 12군데 정도의 이 공동체를 이 중에 한 곳이라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결국 못 갔네요.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지향점이 되게 다양한 그렇죠.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슈마허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독일인가? 이게 영국일 겁니다. 슈마허. 여기가 황대권 선생님이 다녀오신 데일 거예요. 여기가 교육 공동체, 생태 교육 공동체 이런 데인데 이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슈마허 대학이 아마 그 대한기술 요즘으로 하면 재생에너지 그 시절에 예, 그런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뭐 그런 데였던 것 같고 정말 떼제 같이 소위 이제 천주교 쪽에 그런 수도원 같은 그런 데도 있고 오로빌이라고 명상으로 유명한 데도 있고 플럼빌리지 틱낙한 이쪽 관련된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일본의 어떤 생태농업 관련된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책 보고 실제로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곳에. 이런 곳들 보면 대부분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살아야 되는 곳도 있지만 소위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여행 얘기도 우리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김 작가님께서 또 여행하면 또 한 여행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좋아하죠. 변화를 줘서 요런 여행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재밌다고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어떻게 그러면 21년 전서부터 이미 이런 대안적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나는 그것도 놀랍다. 속세에 잘 적응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보기엔 속세에 너무 잘 적응하고 특히나 신기술이라든지 뉴미디어 이런 데 엄청나게 해박하고 박식한 분인데 정작 21년 전서부터 마음의 고향은 이제 대한공동체였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아까 수덕사 같은 곳에 전 템플스테이도 국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 모태 크리스찬? 그렇구나. 예, 근데 교회를 요즘 다니지 않는 뭐 그런. 하지만 종교와 관계없이 한국의 템플스테이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2012년도에 네. MBC 170일 파업할 때 네. 조계종에서 그때 너무 장기간 파업하면서 조합원들이 이제 막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MBC 조합원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야. 나는 지금도 그때 가족들이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있냐면 내가 우리 둘째를 데려갔고 우리 둘째가 이용마 기자의 쌍둥이 아들들 형제들 손을 잡고 셋이서 걸어가는 모습을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 나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도 그때 템플스테이 하면서 되게 좀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나는 템플스테이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법륜 스님이 하시는 정토회라는 수행 공동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하는 깨달음의 장이라고 문경 수련원에서 하는 4박 5일간 하는 어떤 이 명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저는 깨달음의 장도 제가 예전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거기를 다녀온 것도 제 삶에서 아주 큰 어떤 계기 중 하나였죠. 그래요. 예, 그런 어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체험, 그런 그 템플스테이 그런 스타일에 뭐 또 이제 천주교 피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에도 찾아보면 그런 곳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들 좀 크면 가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음. 조현 기자님, 지금도 근데 지금은 한겨레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까지는 휴심정이라고 사이트 있죠. 예, 사이트 운영하시고 거기에 글 올리시는 거는 가끔 봐요. 혹시 연이 닿으시면 이 책 개정판 좀 내주시라고.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여행기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지금 이게 정보들이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맨 뒤에 각 공동체마다 찾아가는 길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고 가시려는 분도 계실 텐데 20년 뒤에 개정판을 한번 내서 새로 추가되는 공동체도 있고 실제 가는 정보 같은 것들 좀 업데이트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겠네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덕사 얘기에서부터 쭉 길게 왔는데 우리 이제 너무 이렇게 높은 곳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미래 얘기 한번 해봅시다. 미래요? 박동원 부장님 최근에 이렇게 미래 기술에 관련한 공부를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AI 생성 AI가 작년 11월에 처음 챗GPT 등장한 이후에 지금 엎치락 뒤치락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엔비디아 난 막 난리지 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각 산업 분야에 스며들고 있어요, 사실. 벌써? 예, 그래서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소위 이제 파괴적 혁신 AI에 의한 이제 국내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파고가 닥치진 않았지만 이 해외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저희 업무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할까 저희 분야에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자,
우리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그 지금 유선 전화를 쓰고 있어요. 유선 전화를 쓰고 있는데 그 옆 동네에는 삐삐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삐삐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도 삐삐 쓰는 시대로 가야겠다. 그 삐삐를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좀 삐삐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휴대전화가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치. 그래가지고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준비와 노력들이 너무 이게 변화가 빠르면은 그냥 맥이 탁 준비하자마자 그 다음 걸로 이미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제가 볼 때 이 업계에 네 글자가 사람들 머리에 지금 많이 꽂히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매일매일 뭐 뉴스레터나 기사도 저희가 이제 찾아보고 있고 좀 긴 리포트도 보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무료 콘진원에서 콘텐츠 진흥원에서 준비한 AI 콘텐츠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부터 제가 거기 가보고 있어요. 예. 오늘 장동선 그 선생님하고 김대식 교수님? 두 분 다 아주 뇌과학자로서 챗GPT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자기 이 내용도 좋지만 어찌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빨리 학습을 하시지만 어찌나 그렇게 전달도 재밌게 잘 하시는지. 그렇구나. 뭐 어쨌든 그것도 보고 듣고 하면서 이 각도로도 만져보고 저 각도로도 AI라는 걸 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단지 뭐 기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줘서 충격이다. 뭐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다. 그렇지. 뭐 아니야. 뭐 이걸 잘 쓰면 좋은 너의 그 조수가 될 거야. 뭐 이런 논의 정도잖아요. 그런데 좀 더 한꺼풀 들어가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거대한 변화가 지금 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뭔가 바꿔놓는데. 구조적으로 흔들 것 같은데 회사 천년만년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업무 안에서만 이거 보지 말고 이게 사실 우리 교육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 배운다는 체계 그 다음에 경제의 시스템 이걸 다 뜯어고칠 걸로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샘 알트만이라고 이 오픈 AI의 창립자 있잖아요. 네. 이분의 행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저기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마트폰 생태계 만들면서 그 애플 스토어 만들고 할 때 그때 그 행보를 우리가 주시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분이 보면 소위 이제 그 공동 창업의 형태로 뭔가 소위 이제 창업이라고 하지만 일반 뭐 스타트업 창업자들처럼 자기가 뭘 만들어서 직접 그 실무를 밤새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하면서 자 오픈 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챗GPT라는 걸 내놨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내놈으로 해서 본격적인 경쟁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이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A라는 생성 AI라는 것에 대한 뭐 가능성 그리고 이게 마치 브레이크를 만들기 전에 악셀라이터가 깊이 밟힌 것처럼 급속하게 지금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안전장치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해야 되겠다. 더 늦출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은데. 아니야. 궁금해, 그래도. 요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4일인가요?
예, 일주일 전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 뉴스레터 중에 더 밀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밀크에서 5월 17일 날 기사 올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샘 알트만의 그 월드코인이라는 회사를 또 하나 그 런칭했다 그럴까? 해서 이 월드코인이라는 개념, 월드 앱 뭐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의 목적은 AI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그 사람과 AI를 구분하는 인증,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사람과 AI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말인즉슨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과 AI가 하는 일을 구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다 싶었고 이 알트만이라는 이 업계의 거인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짚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일들, 사람이 기존에 해왔던 지적 노동들이 이 대체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새로 이제 그 가상인간이 이미 등장해서 유명인도 그렇죠. 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인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인지, 그러니까 AI인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진짜 사람을 구별을 일단은 해놔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이 샘 알트만이라는 벌써 부분이.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분들은 이미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한 맥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사실 살아있을 때는 스티브 잡스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지 그치.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악동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생각도 읽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글쎄 그에 못지않게 지금은 이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 다른 AI 이슈들을 이 헉헉대면서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저는 부장님이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네. 그 뉴스레터 한번 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 이 뭐 홍채 인식을 통해서 사람과 AI를 구분하고 뭐 이런저런 기술들 나오는데 그거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월드코인이라는 앱에서 했던 건 이게 UBI Universal Basic Income 그러니까 이 유니버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그렇죠.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제 목적 중 하나가 그러는데 나는 그걸 보고 딱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고 이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소득을 어떻게든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 수입을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샘 알트만의 이 월드코인 창업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거든요. 목적이 인간과 AI 봇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소득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지적 노동부터 시작해서 육체 노동까지 결국은 이런
이제 뭔가를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부가가치, 지금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 일은 우리가 걔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일은 걔가 하고 사람은 뭐 놀든지 뭐 다른 걸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이걸 그대로 지금 이 경제 시스템 안으로 내버려 두면 이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규모 실업과. 그러니까 아예 이 개념 자체를 이렇게 바꿔줘야 예, 그러니까 뭐 제3의 경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거 내다보고 구체적인 그 도구를 만든 거예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월드코인이라는 걸 창업을 한 거죠. 예. 근데 나는 이 샘 알트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사를 보면서 그냥 했던 생각 중 하나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도 그렇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고 영어 표현 중에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실현적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면 그냥 예언으로 했는데 이 예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미국의 이 IT 이 대가들 있잖아요. 타이쿤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은 이런 기술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야. 실적을 냈고 그러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 저기에다가 다 투자해야겠군 하고 돈을 또 가지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자기가 말했던 그 기술을 현실화 시킬 거란 말이지. 나는 이게 뭐 물고 물리는 그 양의 피드백. 나는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루어질 거야. 왜냐? 사람들이 다 사실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다음에 어디가 뜰까? 어디로 가야 될까?인데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 작년에 메타버스라는 게 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살짝 조금 조용해. 근데 이게 챗GPT 이후에. 근데 메타버스 사실은 이 생성 AI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연결 지을 수 있는 얘기인데 메타버스로만 이게 딱 떠서 보면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게 정말 일시적인 패드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AI와 연관지어 AI가 만들 그 사회 경제 기술 변화와 엮어서 본다면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갑자기 요 일화도 떠올랐어요. 제가 한 15년 전쯤 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국내 굴지의 IT 기업에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창 잘 나가던 때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 회사 가까이 가서 밥을 여기 주변에 와서 밥이나 먹자는데 회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좋은 자리에서. 그래서 아니 왜 난데없이 그랬더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이번에 출장 가서 아이폰이라는 걸 봤다.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다. 내 머릿속에는 야 미쳤구나. 그치. 그때 15년 전 당시로서는. 그래서 야 그렇다고 젊은 시절에 벌써 그때 벤츠를 타고 있었으니까 잘 나가더니 아이고 이 친구가 참 그랬는데 성견지명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 친구는 저기 멀리서 오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본 거예요. 그리고 태풍의 길목으로 지금 이미 뭐 그 사람들의 그 굉장히 추앙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내려와서 그 태풍의 다음 길목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날아올랐죠. 이게 사실은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의 40대, 50대, 그러니까 소위 이제 X세대라고 하는 우리 세대. 우리 세대가 한 가지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단계들을 모두
빠른 시간에 겪으면서 그렇지. 적응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보세요. 아날로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한 가지 기술을, 그러니까 일생 동안 겪어본 기술이 그 종류가 다르지 않은 기술일 가능성이 높아요. 디지털 그렇지. 시대에 태어나서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만 해도 자,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또로로로로 돌리는 것부터 공중전화도 써봤고, 그 다음에 뚝뚝뚝뚝 누르는 것도 써봤고, 삐삐도 써봤고, PCS도 써봤고, 셀룰러 써봤고, 스마트폰 써봤고, AI까지 이제 만났잖아요.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숨가쁘게 적응을 해왔단 말이죠. PC도 우리 때 대학생 때 처음 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그거에 적응해서 뭐 IT 회사에 뭐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있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적응력이 되게 좋은 세대죠. 맞아, 그러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우리 세대의 강점인데, 이번에도 발휘될 수 있을까? 발휘될 좋겠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원래 오늘 저는 우리 박동부장님 이렇게 막 재미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줄 모르고 제가 준비한 다른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라고 네.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저의 오랜 화두죠. 제가 올해 평생을 붙들고 사는 그 화두에 대한 이 책을 읽고 제가 한 20분 정도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원고를. 20분.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예고편으로. 다음 주에 그렇지, 예고편으로. 근데 나는 오늘 박동부장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기본에 충실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책이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하. 나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막 그 큰 변화는 오히려 정신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기본적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이 책이 제대로 좀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해석한 이 보도 셰퍼의 부의 레버리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야, 요즘 참 바람직하네요. 다음 주에 할 거 예고도 항상 하고. 우리 그러게 차주 예고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이제 박동부장님하고 나하고 어떤 그게 생겼냐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근데 했더니 상대가 이제 일단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오케이, 다음 주로 그러면 미리는 거지. 참고로 참, 나는 우리 지난주에 왜 전국 축제자랑 얘기했잖아요. 네. 나 이 책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거든. 김원비 박태하의 전국 축제자랑 완전 재밌어요. 진짜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이거는 처음에 한 2편, 3편 다 바쁘니까, 우리 박동부장 바쁘니까 한두 편 읽어보고 딱 꽂히면 그냥 끝까지 읽게 될 거야. 왜냐? 진짜 너무 웃겨. 내가 이거를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 책을 내가 낭송을 했는데 안 웃기더라고. 거기서는. 왜 그런 줄 알아요? 글쎄요. 이게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그 축제의 난장판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걸 근데 말로 들으면은 그 느낌이 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이 책은 제가 말로 소개해드리긴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글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이 한국의 이 각 지역에 있는 그 난장판, 다양한 그 지역 축제들의 현장을 머릿속에서 한번 생생하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꼭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험난한 시대를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첫 수업이었다 하니까 오히려 나는 AI 컨퍼런스에서 우리 박동부장님이 듣는 얘기도 또 계속 좀 더 중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잘 듣고 소화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이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들은 거를 정리해서 전달할 때 그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주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